사라진 휴대전화 하나 탓에 지금 이 사람이 며칠째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말씀하신 이 사람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입니다. 지난 25일 황의조를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등장했는데 이 글쓴이에 따르면 황의조가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고 그의 휴대전화엔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다수의 영상들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까지 같이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번졌는데 이에 대해서 황의조 측은 해당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고요. 폭로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이를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황의조 선수라고 할 게 어차피 지금 현역 뛰고 있으니까 황의조 선수의 자필 입장문 진짜 손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문 보면 쭉 읽어보니까 일단 많은 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불미스러운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이제 그런 걸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심정과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전까지 괴롭고 두려운 시간을 겪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얼마나 진짜 잠 못 잘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겠죠. 근데 그 다음 게 보세요. 그 다음에 약간 의미심장해요. 내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로 인해 허위 게시물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 보세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내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로 인해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는 폭로 글을 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렇게 칭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요. 뭐 피고소인 아무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잔지 남잔지 몇 살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에는 성명불상자 이렇게 해서 고소장을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밝힌 그 자필문에 따르면요.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 허위 사실로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사생활이 담겨 있는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서 유출하고 있기까지 했다. 거기다가 그걸 기화로 나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보세요. 고소장에도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지금 확신하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래서 저희가 황의조 선수 변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여자친구나 뭐 교제했던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인 것이지 저희가 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 교제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제 협박을 한 사람이 올린 글들을 보면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한 사람이랑은 교제한 적도 없고요. 그럼 보세요. 일단 황의조 선수는 이 사람이 자기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아마 변호인에게는 모든 걸 털어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믿어야 되니까 변호인을. 그런데 보세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면 저 정체모를 그러니까 협박범이라 할게요. 저 사람은 그러면 뭘 어떤 식으로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을 해왔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뭐 협박을 한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최모라고 이름까지 밝히니까 야, 이름까지 밝힐 정도면 좀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황의조 선수는 최모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듣는다. 모르는 이름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고 근데 황의조 선수도 잘 내막은 모르겠죠. 네. 근데 황의조 선수 추측에는 뭘 추측을 하는 거냐면 네. 작년 11월 달에 네. 황의조 선수가 그리스에서 뛸 때 그 소속팀의 숙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 휴대전화가 없어진 적이 있었다. 어머. 도난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나서 꼭 그거랑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달 초부터 누군지 모를 사람으로부터 SNS나 이메일 등으로 협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뭐 영상을 유포하겠다, 뭐 기대하라
이런 식의 협박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성명 불상자가 뭔가 협박성 문자나 메시지, 이메일 보내면서 기대해라. 영상 이게 공개되면 재밌을 것이다.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협박할 때 금전적 보상을, 금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뭐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 뭐 여러 여자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그럼 상황이 재밌어질 거다. 연락을 받아라. 금전을 특정해서 요구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DM 받고요. 일단은 무대응을 했어요. 그 협박에 뭐 응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그 협박에 대해서 그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요구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요,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혼자일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집단일지, 조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허. 일단 황의조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그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영상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최소한 휴대전화를 최초에 훔쳤거나 주워간 사람은 무조건 관련이 있겠죠. 뭐 이 휴대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건 아니면 누구와 공모해서 협박을 하고 있건 무조건 관여가 돼 있을 건데 네. 그 사람을 일단 지금 찾을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돈을 요구하자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응을 해야 돈을 요구를 하죠. 아. DM을 보내야 하는데 무대응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이 지금 휴대전화나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황의조 선수가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럼 거기서 다음 단계 아까 이 변호사 얘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아마도 금전적인 요구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건 황의조 선수가 확신하고 있다면 네.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진짜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에 있는 사람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백선 변호사님 다시 한번 네.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생활 뭔가 영상, 사진 이런 게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지금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때 네. 이제 본인 이제 한국에 쓰던 핸드폰을 이제 공기계 유심을 빼고 현재 사용한 핸드폰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이 지금 원래 소위 이 공기계라는 거는 본인 영상 시청용 같은 거 꼭 뭐 본인의 뭐 지금 안에 나오는 이런 불미스러운 영상을 넘어서서 그런 걸 그냥 보는 용도로 라카에 따로 넣어놨던 건데 그걸 이제 누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훔쳐간 사람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어허. 이 훔쳐간 사람한테서부터 제3자로 이게 넘어왔는지 어허.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가 이제 지금 아까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도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가 끝이 아니고 아하. 성명불상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협박을 한 사람과 공개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DM으로 협박한 사람 또 이 영상을 이번에 또 여자친구를 사칭하면서 공개한 사람 어허. 거기다 이 또 인스타 계정도 5개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사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황의조 선수 측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란 그 팀이 있어요. 축구클럽 팀이 있는데 거기서 뛸 당시에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었던 것들. 보세요. 분실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도난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난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황의조 선수 개인을 노리고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에 이제 사생활 영상들을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그 안에 내용을 보는데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마 이제 구형 아이폰이어서 이 상황은 범죄 행위의 이제 피해자인 거고 심각한 그 사생활이 침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굉장히 그 정신적인 충격에 있는 상태고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제일 힘들고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당사자인 황의조 선수일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휴대전화를 몰래 숙소 뭐 라커룸 같은 데서 이게 훔쳤다고, 뭐 지금 황희조 선수 입장처럼 도난당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도난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이 어떻게 풀릴까요, 안지훈 기자님? 일단 이 황의조 선수 측에 따르면요, 숙소의 보안은 철저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관계자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주변에도 높게 철문이 쳐져 있고 지키는 가드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죠? 네, 그런데 소속사 말대로라면 그래서 팀 내부 인사 내지 숙소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휴대전화를 분실한 직후에 구단 측에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는 CCTV가 없어 어머. 누가 가져왔는지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하. 자, 그리고 어제 제작진과 통화를 했는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비밀번호를 풀었냐에 대해서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구형 아이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물론 뭐 구형 아이폰 뭐 옛날 써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쉬울까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본다는 게. 그런데 일단은 이 사안은 물론 신중하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근데 장미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은 제일 이 순간에 시급하게 먼저 단계적으로 뭘부터 알아내야 될까요? 일단 누가 이런 협박을 했는지, 누가 올렸는지부터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아주 단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고소장에도 이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단서를 적시해놨다는 거예요. 뭐냐, 협박을 할 때 썼던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이게 5개나 된다는 건데요. 아마 황의조 선수 측은 이 5개의 계정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사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제일 먼저 경찰이 하는 건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겁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황의조 선수의 입장을 들은 뒤에 이 협박범을 점차적으로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스타 계정 5개라면 백승 변호사님 혹시 네. 인스타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어느 나라에서죠? 아, 해외에 있군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IP 추적 같은 것들로 뭐 우리가 보통 컴퓨터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 인스타 계정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게 또 어쨌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또 동의해줄지도 좀 의문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구형 아이폰이라 혹시 비밀번호를 쉽게 푸는 것 아니냐라는 변호인의 그런 추측도 있었는데 사실 아이폰은 구형이건 신형이건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일단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황의조 선수가 휴대전화를 보는 걸 뒤에서 누가 보고 그 비밀번호 혹은 패턴 같은 것들을 알아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황의조 선수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그 그러네요. 그리스에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휴대폰을 지금 도난당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범죄지 그 진짜 도난이 사실이면 그것도 그리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수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일단 황의조 선수가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뉴스파이터도 바짝 진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